하늘마저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엔 어린 넋을 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너무 안타깝고 뭐라고 흉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전하다고 믿고 보내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도 짧은 생을 살다 떠난 아이는 이제 겨우 8살인 김하늘 양.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건 지난 2월 10일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이제 출근을 좀 빨리 해서 7시에 나가는데 항상 문을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주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어쩌면 평범한 하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50분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하늘이는 월, 수, 목 학원을 갑니다. 4시 40분에 미술학원에서 픽업을 오고요.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안 내려오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늘이 연락이 되냐고 물어봤고요. 분명 4시 30분까지 돌봄 교실에 있었던 하늘이가 40분에 타야 할 미술학원 버스에 오르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위치 추적, 실시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을 깔아놔서 하늘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요. 여자의 100m 전력 질주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이의 위치가 확인된 곳은 다름 아닌 학교였는데요. 심상치 않은 상황에 가족은 물론 교직원과 경찰까지 아이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1시간 뒤에요. 저희 엄마가 찾았어요. 너무 깜깜한 비품창고다 보니까 어머니가 플래시를 켜서 보니까 아이의 가방과 물통을 확인하고 그 여자가 피범벅기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의 물건이 발견된 곳은 돌봄 교실에서 불과 20m 떨어진 시청각실. 이곳에서 하늘이 할머니는 다급하게 시청각실 문을 잠그려는 한 여성과 마주했다는데요. 얼마 뒤 경찰이 강제로 개방한 문 너머엔 잔혹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애긴 과다출혈 때문에 피가 이제 많이 흘린 상태였고요. 이제 혼 맥박도 없는 상태였고요.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던 하늘이와 한 중년 여성.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뒤 중년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인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자비한 사건은 누가 벌인 걸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학교 소속 48살 여성 전교사 A씨가 벌인 짓입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하늘이와 함께 발견됐던 여성이었습니다. 27년 경력의 교사 명씨. 상처는 하늘이를 살해한 뒤 자해한 흔적이었는데요.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모든 게 우울증 때문이랍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복직한 지 40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명 씨의 주장인데요. 학교에서 애가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칼로 수십 방을 찔렀어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의지해서 애를 학교로 보냅니까? 학생들이 가장 안전할 거라 믿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라고 학교의 입장은 좀... 교장이든 어떤 선생님이든 1차 못 만나요. 학교 현재 방침입니다. 지금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전한 건 해당 교육청에서였습니다. 해당 교사가 질병 휴직이 6개월간 예정돼 있었는데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6개월간 질병 휴직을 하겠다고 했지만 20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명 씨.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또 3학년 때도 안 했어. 간식 같은 거 예전엔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마주치 실시에서는 그막 기침 먹을 때 이랬어요. 트럭 한숨 쉬어요. 한때 다정한 교사였지만
언젠가부터 학생들에게도 우울과 분노를 내비쳤답니다. 오래전부터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했다가 이런 게 자주 있었던 사람인데 추석 이후로 계속 병가 휴가 반복하셔서 다른 쌤들이 돌아가면서 수업했었다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알고 보니 그녀는 지난 12월에 휴직계를 내기 전에도 6개월 동안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복귀 40일째였던 사건 당일, 명 씨는 오후 1시 30분경 학교를 이탈했습니다. 그 뒤 다급한 걸음에 그녀가 찾은 곳은 한 주방용품 판매 가게였는데요. 이곳에서 여자가 구입한 건 범행에 쓰인 흉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분 전 명 씨를 급식실에서 봤던 목격자는 이날 그녀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사고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다 같이 급식실을 이용하니까. 근데 이제 급식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인사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사고 당일날, 사고 나기 전 점심시간에. 평소 늘 환한 표정으로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명 씨. 그녀가 밝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27년간 교단에 섰던 초등학교 교사 명 씨. 사실 그녀의 기이한 행동은 사건 5일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역할이 목요일설이라고 하거든요. 휴가 내신 선생님들을 대신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심하게 인지할 수 있는 현장에 접근하신 게 있죠. 이걸 뭐냐, 컴퓨터를 물건을 부수잖아요. 인터넷 접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부셨다는 명 씨. 다음 날에도 그녀는 폭력성을 드러냈다는데요. 나는 퇴근길에 바로 옆 교실인 2학년 연구실에 불이 꺼진 채로 청테이프를 들고 서성이고 있는 선생님을 보았다. 전날 연구실에서 플라스틱 긴 막대를 들고 파티션을 내리치며 소리 지르는 모습과 오늘 오후 시간 내내 청테이프를 들고 복도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았던 터라 선생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커터 칼과 가위, 청테이프를 들고 어두운 연구실을 서성이는 명 씨에게 퇴근을 권했다는 동료 교사. 그 순간 선생님은 왼쪽 팔을 확 들어 내 어깨와 목을 두르며 나를 힘껏 눌렀고 내 허리가 확 숙여졌다. 나는 놀라 도와주세요를 외쳤고 순간 내 목이 졸려 아파왔다. 왜 나만 불행해야 해? 너희는 이러며 말끝을 흐렸다. 이윽고 비명 소리를 들은 또 다른 교사들이 달려오며 상황은 종료됐다는데요. 해당 내용은 곧 교육청에도 보고됐습니다. 5일날 컴퓨터 물건이고 6일날 동료 선생님이고 7일날 학교에서 보고를 받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성향을 보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상의하고 싶다 이거죠. 그 얘기를 듣고 오후에 저희가 그러면 월요일날 빨리 아침에 학교 현장 나가보자. 그래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오후에 그렇게 되죠. 대체 명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린 당시 상황을 취재한 기자에게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딱히 교육청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직권으로 이렇게 그 선생님을 못 나오게 하거나 휴직 상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무실로 오셔서 이제 교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건 당일 오전 11시 무렵 교무실에서 임시 근무를 하며 병가나 연가를 쓸 것을 권유받았다는 명 씨. 그 뒤 그녀는 흉기를 구입하고 오후 4시 30분 학교를 나서려는 어린 학생을 숨지게 했는데요. 그런데 살인 사건이 있기 전 명 씨에게 공격을 당했던 피해 교사는 그녀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내 목 앞쪽이 졸려 아파왔다. 선생님은 나랑 이야기해. 나랑 1시간만 이야기해 라고 낮고 강하게 말했다. 그때 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다. 선생님, 사부님 전화할 수 있어요. 받아야 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나 이혼했어. 나 집에 가면 혼자야. 아무도 없어. 라고 하셨다. 집에서도 혼자였지만 학교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듯 보이는 명 씨. 하늘이의 아버지 김 씨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제가 말한 대화를 나눴어요. 애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없어요 라고 했고요. 그러면 저는 그 전까지 자해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눈을 잠그고 쓰러져 있었다는 건 걸렸으니까 자해를 했던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살았겠죠. 범죄 심리 전문가는 명 씨에게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엿보인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있을 때는 학교 아니면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가정과 학교라고 하는 이 두 군데에서 다 거부를 당한 그런 상황이죠. 왜 나만 불행해야 해? 그리고 뒤에 너희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불행하게 된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제일 약한 상대를 고른 거예요. 누구든지 아이를 내가 선택해서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역시 우울증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살인을 하고 자해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통상적인 우울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우울증은 증상이 정말 심해졌을 때 자기 자신을 해할 수는 있어도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을 해하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이 사람의 생각 안에서는 와해된 판단력으로 인한 폭력성은 동반됐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궁금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의 징조를 보였던 명 씨의 범행은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지금은 그냥 선생님들이 어떠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겪다가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바로 복직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교직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심의위원회예요. 교장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선생님을 위원회로 회부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유명무실하고 사실은 저조차 주변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잔혹한 사건이 있은 뒤 국회의원들은 열흘 동안 10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걸까? 우울증이 지금 1년에 2만 명, 3만 명씩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 범죄자로 취급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꼭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학부형, 여러 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어라. 이 선생님이 어디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그 위원회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지금부터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보겠다. 지난 10일 하늘이는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았던 하늘인 왜 학교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요? 그 답을 알고 있을 단 한 사람은 여전히 대면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명 씨. 하늘이 지켜봤던 그날의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우습지만은 않을 겁니다.